안녕하십니까. 국립기계박물관 이정근이라고 합니다. 이번 9월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가야의 상형 토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토기가 신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신석기 시대에 토기가 만들어진 이후 토기는 주로 어떤 용도로 만들어졌을까요? 조리를 하거나 아니면 음식을 담아 먹거나 아니면 저장하는 것과 같은 주로 그릇의 용도, 무언가를 담기 위한 용도로 주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때문에 토기의 형태는 안에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그 형태를 많이 만들어졌는데 특이한 형태의 토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흔히 이형토기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그 중에 이제 상형토기가 대표적입니다. 상형토기는 일반적인 그릇의 형태라기보다는 무언가를 본떠 만든 형태의 토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무엇을 본떠을까요? 주로 본뜬 것은 사람이나 동물, 동물은 개나 말, 오리, 거북이, 사슴, 멧돼지, 당시에 아마 사람들이 살던 주변에 있었던 시설, 그 다음에 도구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집이라든지 배라든지 수레라든지 집신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또 특이하게도 한 가지를 본뜬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마이물용 토기를 예를 들 수 있겠는데, 기마이물용 토기는 창을 든 사람이 갑옷을 입고 말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도 갑옷을 입고 있죠. 그래서 사람과 말, 그 다음에 당시에 어떤 갑옷이라고 하는 도구까지도 같이 본뜬 상태로 출토되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상형 토기들은 용기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용기로서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형 토기로 가장 이른 시기의 것들은 주로 신석기 시대에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의 비너스라고 알려진 울산 신암리에서 출토된 여인상, 부산 동삼동에서 출토된 배 모양 토기, 그리고 사람 얼굴 모양의 토제품과 같은 것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상형 토기가 많이 등장하는 것은 주로 삼국시대에 해당되는데요. 가야의 상형 토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김해박물관에 오셔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리 모양 토기라고 부르는 것과 집 모양 토기 두 개를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개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기계박물관 2층 상설 전시실에 올라가시면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토기가 오리 모양 토기라고 불리는 토기입니다. 한 장에 여러 마리의 오리, 새의 형상을 본뜬 토기들이 놓여져 있는데요. 이러한 토기들은 주로 3세기 무렵 경주, 울산 지역 그리고 영남 지방에서 많이 출토되고 있는 형태의 토기들입니다. 저희가 오리 모양 토기 또는 새 모양 토기라고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형상을 보면 닭의 모습을 닮았다 라고 해서 닭 모양 토기다 라고 부르시는 분도 계시고요. 주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리를 닮았다고 해서 오리 모양 토기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이것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동물이 아니라 상상 속의 새의 모습을 본뜬 것이다, 봉황무늬 토기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오리 모양 토기들이 비슷한 형태들을 하고 있는데요. 형태적 특징을 보면 일반적인 몸통 부분이 비어져 있고 거기에 목과 머리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어진 몸통 등 부분에는 구멍이 뚫려져 있고 꼬리 부분에도 구멍이 뚫려져 있습니다. 등 부분으로 액체와 같은 것을 넣을 수 있도록 한 구멍이고 꼬리 쪽 부분은 무언가를 따를 수 있는 구멍인데요. 오늘날 사용하는 그릇의 용도와 비교해 보자면 아마 주전자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던 토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오리 모양 토기 또는 새 모양 토기는 주로 무덤에 많이 부장되었는데요. 당시 사람들이 이 오리 또는 새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아마 담겨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시에 이 지역 사람들의 풍습에 대해서 기록된 중국 역사책에는 사람이 죽으면 새의 깃털과 함께 묻는다, 그런 내용이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새가 저승으로 잘 인도하는 매개자가 아니었냐라고 당시 사람들이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새 모양 토기 또는 오리 모양 토기를 본떠서 무덤에 부장한 이유도 죽은 사람이 저승으로 잘 가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부장했지 않았나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가야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는 새 모양을 본뜬 그러한 문양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 것도 아마 당시 사람들이 새에 대해서 가졌던 그런 생각들이 담겨져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가 되면 상형 토기도 크게 변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주로 새 모양 토기가 주로 출토되었지만 이 시기가 되면 상형 토기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출토량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본뜬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지는데요. 그 이전에 새를 제외하더라도 운반과 관련된 것으로서 배, 수레, 집신을 본뜬 토기가 있고요. 풍요와 안녕과 관련돼서 아마 짐과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물도 새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동물들, 예를 들면 말이라든지 돼지라든지 거북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다양한 동물들을 본떴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러한 것은 당시 사람들이 이러한 본뜬 대상에 대해서 특별한 아마 의미를 부여하고 다양한 사물들을 본떠서 토기로 제작했을 것 같은데요. 가야 지역에서 출토된 상형 토기 중에 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집 모양 토기입니다. 국립기미박물관 상설전시실 2층에 오리 모양 토기 옆에 보시면 한 점의 집 모양 토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가야의 집 모양 토기는 두 가지 형태가 출토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움집의 형태,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고산가옥의 형태입니다. 움집의 경우에는 김해 봉황동 유적에서 출토된 것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거의 중국 문헌 기록에 나오는 것처럼 무덤과 같이 지붕이 생긴 형태를 들 수 있겠고요. 고산가옥은 진해 석동에서 출토된 집 모양 토기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5세기 전반 무렵에 만들어진 토기로 9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바닥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4개의 벽체를 세우고 다시 지붕을 올렸는데요. 지붕은 맞배 지붕의 형태이고 표현된 것으로 봐서 아마도 초가집을 본뜬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쪽 벽면 쪽에 출입구 근처에 2개의 구멍이 있는데 이것이 지붕의 경우에는 굴뚝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오리 모양 토기와 마찬가지로 주입구와 주출구, 그러니까 집 안은 비어 있고 집 안을 용기로 사용하고 지붕 위에 쪽에서 액체를 따르고 그리고 출입구 위쪽에 뚫린 구멍을 통해서 다른 그릇에 담는 주전자와 같은 그런 기능을 가졌던 토기로 보여집니다. 집 모양 토기가 출토된 다른 유적의 경우에 2019년에 출토된 함안 마리산 45에서 2점의 토기가 출토되었고요. 창원 다우리 유적에서도 봉분 가장자리를 따라 만들어진 노랑에서 깨어진 채 집 모양 토기가 출토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집 모양 토기들을 봤더니 출입문이 밖에서 잠그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살던 집이었다면 안에서 잠그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바깥에서 잠그는 장치가 있다는 건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이렇게 고산가옥 형태로 기둥을 세우고 만들어진 집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살던 집이 아니라 당시에 곡식과 같은 중요한 물품을 보관하던 그런 창고에 건물을 본뜬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기둥을 세우고 집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보관 물품이 아마 곡식이었을 텐데 곡식을 보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것이 두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습기, 또 하나는 쥐와 같은 유해 동물일 겁니다. 그래서 기둥을 세우고 지면과 띄워서 습기로부터 곡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 기둥에다가 조그만 시설만 하면 쥐들이 함부로 창고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고산가옥은 당시 살던 사람들의 집의 형태가 아니라 곡식을 보관하던 창고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집 모양 토기는 또 왜 만들었을까요? 앞서 새 모양 토기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저승으로 잘 가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집 모양 토기도 당시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담았을 것 같습니다. 당시 농경사회였고요. 농경사회의 어떤 전통적인 의미가 아마도 집 모양 토기에 담겨져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제사 지내고 무덤에 보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도 농사의 풍요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 죽은 사람이 저승에서도 풍족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이러한 집 모양 토기에 담겨져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가야의 상형 토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특별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가야와 바다와 관련된 특별전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에 개막을 할 예정인데요. 전시를 담당한 김민철 학예연구사가 가야 문화와 바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큐레이터 대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